입시왕 아카데미 온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입시왕 아카데미 온에 새로운 선생님들이 이번 여름부터 오시게 되셨고요. 총 3분의 선생님이 새로 영입이 됐다. 새로 영입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저 인간이 누구냐? 저 수업은 뭔데 갑자기 깔려있냐?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홍프로는 어디 갔냐? 뭐 이런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새로 모신 선생님들이 누구고 이 수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소개하는 영상을 이렇게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는 이제 이름이 루시. 예. 루시. 강민채 선생님. 루시 강민채 선생님. 모셨습니다. 원래 지난번 설명회 때 한번 모셨는데 저희가 신입생 환영회 때 다시 한번 모시기로 했으니까 마치 오늘 방송은 이제 처음 이 방송을 찍는 것처럼 연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인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입시왕 온 아카데미에 처음 수업을 진행하게 된 강민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와! 영어 이름도 이제 소개를 해주시고요. 네, 영어 이름은 루시 강 선생님이고요. 네, 현재 지금 대치에스 학원에서 영어 단과 수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학원 운영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지금 강의 경력으로는 10년 차로 반포, 서초, 대치 여러 군데에서 수업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년 가까이 이제 대치동과 이 강남 쪽에서 굴러먹다가 이제 내가 내 손으로 내 떼돈을 벌어야겠다 이러면서 지금 영종도에 이제 학원은 본인 직접 내셨다고. 네, 그렇죠. 네, 학원 이름도 한번 홍보를 해주시죠. 강한 네. 영어 수학이라고 조그맣게 시작을 했습니다. 강한 영어 수학. 네, 강하게. 거기 가면 이제 강하게 이렇게 해준다. 강하게 너를 만들어주겠다. 성적에서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대화 나누다가 들었는데 영종도에 그렇게 입시왕 팬들이 좀 있다. 그래서 저는 영종도에 사람이 사나요? 이렇게 했다가 아까 혼났는데. 큰일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치 S 학원 현재 강의를 하고 계시고 영종도에서 본인의 직접 이제 강한 영어 수학 학원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강민채 선생님 이제 입시왕 아카데미 온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민채 선생님을 작년에 사실 처음 봤죠. 저희는 처음에 봤고 오프라인 수업을 그때 하셨어요. 했는데 강민채 선생님 수업만 하면 건물 전체가 막 울려. 목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예. 그래서 아주 그냥 좀 하이톤에 이렇게 쩌렁쩌렁한 톤을 갖고 계시고, 저 정도 목소리면은 아이들을 좀 이렇게 다루는데 상당히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때? 아이들이 좀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무서워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제가 화났을 때는 당연히 무서워하죠. 근데 그래요? 평소에는 그렇게, 이제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화나면 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다가 손 올라갑니까? 바로? 제 이게 목소리 항상 하이톤인데, 네네네. 화가 나면 좀 내려가면서 말이 좀 적어져가지고, 더 무섭다, 그러면. 말이 되게 많은 스타일인데 안 하니까 말을. 그때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입시왕 아카데미 온에 새로 영입되신 강민채 선생님이시고 홍프로 어디 갔냐 뭐 이런 분들 가끔 계시는데 홍프로 선생님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여름방학에는 좀 쉬시고 조만간 다시 개강을 하실 예정이시니까요. 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강민채 선생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실지 이제 그 얘기를 쭉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저거 뭡니까? 네, 안전한 1등급을 원해요. 내신을 완벽하게 잡는 영어라는 네임으로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수능 영어도 수능 영어지만 내신에서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 영어 100점, 영어 너무 쉬운데 이랬다가 고등학교 딱 올라가자마자 막 탁 무너져가지고 3, 4등급으로 떨어지는 학생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리 생각을 해봐야겠죠. 영어 내신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단어, 문법, 서술형입니다. 이 3가지가 사실 시험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시험이 쉽게 나오는 학교라면 거의 변형도 안 되고 그대로 나와서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 생각해본다면 대부분 저 단어, 문법, 서술형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쵸. 단어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다 똑같은 단어들을 바꿔서 패러프레이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문법은 뭐 당연히 그죠? 내가 문법이 안 되어 있다면 그 30%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시험에서. 당연히 그 30%가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 것이고 서술형은
배점이 엄청 크죠. 그래서 네. 점점점 서술형이 모든 학교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예요. 예전에는 좀 쉬웠다라는 학교도 올해는 지금 서술형이 더 강화가 돼가지고 많이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서 그 말은 우리 아이가 서술형이랑 문법이랑 단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거의 영어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강화시키기 위해서 네. 패러프레이징이 뭡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문자를 쓰고 그래. 네, 네, 패러프레이징. 단어가 네. 있으면 특히 영어권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은 단어를 똑같이 쓰는 걸 맞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단어로 바꿔서 내는 것을 우리가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데 계속 이렇게 살짝살짝.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영희를 좋아해라고 한다면 영희는 나에 의해 좋아하면 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낸다는 거죠. 아. 좀 바뀌어서 뭐 구문이 바뀔 수도 있고 그 단어가 바뀔 뜻은 수도 있고. 똑같은데 그쵸. 표현을 자꾸 음. 살짝살짝 바꾸는데 네, 네.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이제 나가리 되는 거고. 네네네. 제가 알기로도 한국식 이 영어 시험, 특히 내신 시험에서 문법이 거의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엄청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좀 고난도 문제는 다 문법이더만. 네, 맞아요. 애들이 틀리는 부분이 다 거의 다 네. 문법이죠. 그러니까 뭐 미국 살다 왔네, 호주 살다 왔네, 뭐 영국 살다 왔네, 단어가 떨어지는 게 다 예. 문법에서 한국식 영어 시험의 그 특이한 부분이 문법에서 네. 아이들이 걸려 자빠지는 것 같고 서술형도 이렇게 보면 문법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문법이 이제 좀 틀렸다, 어순 배열이 뭔가 잘못 조금만 되면은 이제 바로 감점, 네. 부분 점수도 없이 감점이 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보시면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문제들을 갖고 왔는데. 뭡니까? 네, 이게 네.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어려운 질문도 아니에요. 좀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애들이 조금씩 틀리는 것들을 제가 몇 개 문제를 뽑아서 갖고 왔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문제가 뭐냐면 아래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일단 단어부터 알아야겠죠? 내가 단어 의미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단어를 문장에 알맞게 바꿔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두 번째에 필요시 단어의 품사를 변형할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동사단어를 줬다면 얘가 명사에 들어갈 자리면 명사형으로 또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 있는 단어를 위에다 갖다 꽂아야 되는데 그때 문법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뭐 품사를 바꾸거나 그쵸. 뭐 형태를 수동태나 뭐 이런 식으로 바꾸거나 그래야 그쵸?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심지어 뭐 이게 4개인데 4개가 주지 않았죠? 8개 줬죠? 그러니까 네. 뭐 의미를 모르면 이렇게 끼워 넣기도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찍을 수도 없는 거죠. 네.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내신 문제인데, 네. 네, 어법 문제 나오고, 그 아래 그 어법에 그 기반을 해서 또 단어 문제 아래에서 이제 서술형 쭉 나오고 있죠? 네, 서술형.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건, 고등학교 내신의 기본은 단어, 문법, 서술형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보기의 단어를 모두 사용해라. 네. 뭐 각 빈칸에 한 단원씩 써라. 네. 뭐 해갖고 조건도 되게 까다롭게 돼 있고 그 조건 조금 틀리면 바로 아웃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건이 있으니까. 아, 네, 그래서 조건을 되게 잘 봐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하는 애들이 많이 틀리죠. 네, 잘 봐야 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기서 뭐 살짝 그 문법적인 거 하나 틀리면 바로 난리더라고요. 그냥 선생님들이. 끝나요. 네, 그냥 네. 끝납니다. 네. 가끔 이제 좀 제너럴한 선생님들은 그거를 부분 점수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네. 잘 없다라는 거. 네. 그래서 뭐 아무리 미국 살다고 그래봤자 네. 선생님 저희 뉴욕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죠. 예, 절대 바로 안 되는 문법 틀리면 싹 나가립니다. 네, 예.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뭐 그렇게 조선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단어 문법 서술형 그 수업을 하신다는데 네.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애는 인강을 보면 멍 때리고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어떻게 수업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라는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일단 먼저 얘가 뭐냐면 이제 클래스카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아이들을 클래스카드요? 네, 클래스카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제가 옆에서 뭔가 이렇게 해라라고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테스트를 볼까? 아이들이 리뷰 테스트도 가끔 베끼는 경우도 있고, 그죠? 뭐 어떤 도움을 받아서 뭐 네이버 지식이나 올려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얘는 그 순간순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테스트를 볼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서술형 스크램블 연습도 할 수 있고, 단어 수업도 공부한 다음에 단어 시험도 볼 수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 결과가 저한테 바로바로 옵니다. 특히나 본인이 막 찍어가지고 하는 것도 네. 저한테 다 확인이 가능해요. 아니 이게 뭐 스티브 잡스가 개발한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누가 개발한지도 잘 모르겠고, 잘 사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게 예. 단어 테스트도 보고 뭐 서술형 네. 테스트나 이런 것도 다 볼 선생님이 수 있는 문제만 거죠. 내면 네, 제가 내면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아이가 거기서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는 게 실시간으로 상황이 이렇게 바로 저한테 바로바로 올라와요. 오고, 딱 보고 나면. 다 끝나면 알림이 들어오기도 네. 하고. 그리고 그 알림은 제가 학부모님께 전송도 가능합니다. 애가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걸로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핸드폰 가지고. 이제 자기 공부한 거 복습을 하는 거죠. 시험을 보고 단어 테스트 같은 거 보고. 단어 테스트 보다가 살짝 유튜브 이런 거 어땠습니까?
이거 켜놓은 상태에서 유튜브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 시간이 그래요? 정해져 있기 야, 때문에. 좋다. 야, 좋네. 어플리케이션이 역시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만든 것 같아, 이거. 아, 좋네요. 저 약간 걱정했거든요. 애들이 살짝 이렇게 해갖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딴짓할까 돼요. 봐.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막 빨리빨리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이런 또 첨단 문물을 활용해서 그쵸. 아이들을 이제 괴롭히는구나. 그쵸. 단어 서술형을 이제 또 아이들이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막 틀려가지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다 말 다음에 할 수 있는지도 다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되게 좋네요. 네, 차시가 지금 아래 뭐 테스트 1차 해가지고 지금 뭐 100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몇 차시까지 해가지고 몇 점으로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지도 제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 원래 계속 쓰셨어요? 네, 이전에 이제 사실 올해부터 쓰기 시작한 거였는데 되게 애들이 이걸 잘 활용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확실히 좋더라고요. 효과가 좋습니까, 네, 이거? 효과가 좋았어요. 특히 단어 못 외우는 아이들이 이걸로 되게 잘 외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격 상황에서도 통제가 가능한. 네, 제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테스트를 안 본다, 애가 기록이 자꾸 안 올라온다, 네, 연락 갑니다. 네. 왜 안 하니? 이거 여기까지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네. 그래서 애가 답장을 안 한다, 어머니한테 갑니다. 네, 어머니 아이가 테스트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가 좀 옆에서 푸시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걸로 진행을 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또 이제 수업을 듣고 나면 당연히 필기를 하고 공부를 한 걸 제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아이가 제 카페에 제 강한 영어 루시 카페가 있어요. 거기다가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제가 그걸 쭉 보면서 뭔가 잘못된 부분, 혹은 아이가 저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한 부분들은 다시 피드백을 주고요. 그럼 애들은 그 피드백을 통해서 오답 정리를 해요. 또 오답에서 끝나냐? 그 오답도 잘못되면 또 제가 이 오답 여기 잘못됐다. 다시 해라 해가지고 다시금 오답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가 제가 알기로 이제 문법과 네. 서술형. 뭐였더라? 문법, 서술형. 서술형. 네. 문법 서술형이 뭐예요, 근데? 네? 문법 서술형. 수업을 하고 네. 그 문법에 관련된 서술형이 아래 이제 문제들의 책에 있어요. 그럼 이들이 그걸 풀고 채점을 지들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업로드를 하면 틀린 것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겠죠? 그걸 제가 또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토대로 본인이 또 오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번 여름방학에 이제 가장 아이들이 내신에서 어려워하는 문법적인 부분을 일단 긴급 보완을 하는 거죠. 그쵸. 긴급 보충을 하면서 서술형의 이 문법적인 요소가 이런 문제로 나온다. 그쵸. 이걸 갖다가 이제 문제화시켜서 네. 아이들이 한번 체험할 수 있게. 그쵸. 특히 네. 서술형이 안 돼 있는 학생들한테는 네. 뭐 중학교도 서술형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준비하기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 쭉 이제 문법과 서술형 집중적인 특강을 하는데 어머님들이 걱정하는 게 인강인데 얘가 문제도 안 풀고 숙제도 안 하고 피드백도 없고 그러면 망하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이걸 갖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또 가둬놓는구나. 카페에다가 쫙 가둬놓고 저게 뭡니까? 문제풀이를 해갖고 올려요, 아이들? 네, 본인이 이걸 내가 했다, 숙제했다라는 걸 일단 증거 자료를 올려야 됩니다. 네. 이 카페가 원래 쓰고 계신 거죠? 네, 그럼? 지금 이거는 제가 처음 할 때부터 계속 진행. 대치동이랑 여기서 계속 네, 다 관리하던 여기서 같이 관리하던 시스템이시고 시스템입니다.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올리고 오답 적은 아이가 한 거예요? 네, 본인이 오답을 해서 저 이렇게 해서 올리면 또 이제 그것에 대한 제가 또 피드백을 또 이렇게 주고 있는 거죠. 되게 성실하게 했네, 얘가. 네, 되게. 저 오답을 대충 하거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그걸 또 피드백을 줘요. 네,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이제 아이한테 알림이 가고, 근데 또 이제 그게 안 올라온다 하면 또 다시 또 어머니한테 가고.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 갔는데도 안 되면 사실 그건 이제 제 손을 벗어난 거여가지고. 그럼 뭐 저기 마동석 출동합니까? 가끔 제가 마동석이고 싶을 때는 있어요. 그러면 애들 더 말 잘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이런 걸 할 수 있게 계속해서 푸시하고 이렇게 일단 관리 감독을 하시는 거죠. 그쵸. 이런 네. 이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리고 피드백도 되게 자세하게 쓰는데 저거 예시로 그냥 하나 자세하게 쓴 거 아니에요? 원래 대충 하는데. 근데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굿잡 정도 가요.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길게 가는 길게 거죠. 이렇게 쓰는 부분도 있고. 모든 것을 저렇게 하진 않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답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시험 보고 테스트하고 이런 걸로 계속 관리하시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그러면은 내가 방학 동안 문법 서술형만 하냐, 얘 독해는 안 해요? 이렇게 걱정하실 텐데 독해가 일주일에 한 3개 정도 지문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숙제가 같이 또 카페에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럼 그것도 이제 올려가지고 잘못 해석된 것들은 또 이제 첨삭을 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실 게 없다. 과제로 약간 독해는 보충을 하는 거고. 그쵸. 네. 네. 왜냐면 여름방학이 짧아서 문법만 빡세게 나가기도 바빠요. 약간 빡빡합니다. 그러다가 많이는 보니까 못하고 조금만. 문법에 많은 왜냐면 문법이 여름방학 때 안 잡고 가시면 또 박살나요, 2학기 때. 맞아요. 1학기 때 박살난 이유는 대부분 문법 때문입니다. 그걸 갖다가 응급 보충을 하는 그런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차시를 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네, 8차시까지. 제가 1차, 2차, 3차, 4차시를 딱 보면 갑자기 많이 틀리는 오답 복습이 있잖아요. 제가 수업을 쭉 그냥 혼자 진행을 하면 아이들이 피드백 받는 느낌이 좀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품사, 문장 성분 이렇게 1주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 카페에서 올라왔던 많은 질문들 그리고 이해가 안 된 것들이 보이면 그걸 다시 한번 잡고 가는 수업을 하나 깔아놨어요. 그러면 아이들도 내가 몰랐던 거 선생님 또 수업 한번 해주시네? 이러면 좀 흥미가 생기겠죠? 그런 네. 생각을 좀 하면서 깔아놓은 거여가지고 네, 영어는 최대한 반복이니까. 네, 그래서. 반복이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몰랐던 것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일방향 같은 느낌일 수 있는데 인강이 네, 이제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같이 하고 있구나 수업을 그렇죠. 선생님이랑 할 수 있게 진도를 뺐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카페에서 올라온 오답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네, 다시 총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총정리를 하는 시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냥 강의만으로도 또 복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의만 쭉 이어진다고 보시면 안 되고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클래스 뭐요? 클래스 카드? 클래스 카드로 애들 한번 이렇게 그렇죠. 그걸로도 테스트를 또 또 보고. 이렇게 조지고 네. 한번 이렇게 가고 숙제한 것도 오답해서 한번 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시험 봐서 또 가고 계속 못 살리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테스트. 그리고 네. 4차 시쯤에 한번 또 틀린 거 가지고 쫙 모아서 한번 또 리뷰해주고 그쵸. 계속 반복 할 수 있게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다가 이미 잘 맞춰두신 상황이고 이게 이렇게 보니까 강민재 선생님께서 대치동에서 워낙 오랫동안 굴르시면서 이런 노하우가 대치동은 또 관리 아닙니까? 네. 대치동의 제일 중요한 게 관리 시스템인데 이런 걸 갖다가 잘 구축을 해서 카페나 이런 거 이미 잘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강에도 그럼 충분히 이게 도입이 돼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강민재 선생을 모셨습니다. 예. 자, 그럼 넘어가 보면. 네. 자, 그럼 우리가 여름방학을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에 대한 네. 얘기를 한다면, 자, 일단은 우리 단어는 이제 매일 2일차씩.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5단 누적 학습이 또 클래스 카드가 그게 좋은 게 본인이 틀렸던 걸 누적 학습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오. 네, 그러니까는 내가 일주일 단위로 내가 공부했던 것 중에 틀렸던 거 다시 오답 또 누적하고 이렇게 수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문법, 서술형, 그 교재에 있는 문제도 풀어야 되지만 제가 또 업로드하는 리뷰 테스트도 또 푸셔야 돼요. 그것까지 푸신 다음에 그거를 본인이 올려주면은 제가 또 수업 시간에 그 리뷰 테스트는 또 제가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럼 그걸 또 오답 정리도 또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리뷰 테스트는 매번 아이들이 직접 푸는 거예요? 네, 풀어야죠, 본인이. 뽑으셔가지고. 안 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수업 듣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마당석에 찾아가니까 또 연락을 또 전화하고 하겠죠. 네, 아예 안 괴롭히고, 올라왔냐, 너 리뷰 뭐하니? 테스트, 지금 바쁘니? 뭐 이러면서 네, 계속. 연락을 또 하겠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간 학습지를 통해서 독해 학습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주일에 독해는 따로 과제를 통해서. 네, 과제를 통해서. 네. 네. 근데 거기서 살짝씩 첨삭이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는 같이 보완할 수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방학의 목표는 어쨌든 문법을 좀 집중적으로 하되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하면서 반복하고. 이왕 하는 거 단어도 좀 같이 하고 그쵸. 살짝 조금씩 이렇게 독해는 하고 이제 살짝 이렇게 얻는 해가지고. 느낌으로 그렇게. 그런 알찬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저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뭡니까? 리얼 수강 후기를 한번 제가 저기다 레알 한번 적어보려다가 너무 없어 보여가지고 저 리얼 바꿨는데 네. 어쨌든 리얼 수강 후기를 한번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이거 뭐 조작한 거 아니에요, 다? 아니요. 요즘 다 그러던데? 딱 봐도 조작이 아닌 게 보이지 않으세요? 댓글보들 쓴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딱 네. 보시면 이제 딱 이건 그죠. 뭐예요? 네, 이제 뭐 보면은 뭐 아이가 이제 수업 듣고 뭐 고등학교 때까지 하면 실력이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많이 만나본 선생님 중에 제가 제일 멀쩡하고 잘 가르쳐준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옆에는 이제 학생들이 시험 딱 보고 와가지고. 시험 보면서 생각이 많이 났다고 하면서 막 거의 뭐 기출 제가 한땀 기출 변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항상 문제를 만드는데 네네. 또 거기서 거의 제 별명이 디텍티브 강, 샤먼 강 아니냐고 거의 무슨 찍신이 내린 거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디텍티브 강은 뭡니까? 거의 무슨 탐정처럼 선생님 탐정. 그쵸. 저러고 노는구나, 영어 애들. 아이들끼리. 그래서 샤먼 아니냐 이거 거의 무슨 샤머니즘급이다 이러면서 애들이 저렇게 네, 장난치는 알겠습니다. 뭐 그런 저거는 것도 뭐 어느 정도 몇만 원 정도 하면 적게 됩니다. 돈 줘도 저렇게 네. 그렇진 돈 준 건 않아요. 아니고. 네, 아니라는 거. 강민재 선생님 워낙 구력이 오래되셨기 때문에 이건 또 뭡니까? 네, 이건 이제 수능 봤던 아이가 이번에 왜 자기가 수업을 자기가 잘 봤는지, 그래서 뭐 수능 뭐 주제 요지에서 뭐 이런 거 안 나와서 당황했는데
첫 문장 뭐 깊게 보지 않은 이런 팁으로 돌아와서 뭐 맞출 수 있었고, 뭐 내가 네. 어법도 제가 강조했던 게 나왔고, 뭐 저기서 아이가 항상 틀리는 어법도 맞았고 이걸 또 강조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막 얘기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이게 다 작년에 저랑 같이 오프라인 했던 작년에.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또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막 이해가 되고, 막 중수업이라서 뭐 집중이 잘 된다 이런 얘기도 뭐 해주시고, 막 수업이 너무 좋다고. 작년에 잠깐 맞다. 입시왕에서 수업하셨잖아요. 네. 애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막 50점도 안 나왔던 아이들이 이번에 막 85점 나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50점이면 어떻게 85점? 지원아, 나와봐. 너가 좀 어디 좀 글 좀 써볼래? 지원아, 부탁이야. 너가 좀 어디. 진짜라고요? 네, 진짜입니다. 몇 달 들었는데요, 수업? 딱 3달, 3달 들었어요. 3달? 3달 들었어요, 3달. 애들이 여름방학 때 왔으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약간 문제가 있다. 이건 약간 좀. 80점 넘는 건 가능합니다, 사실. 근데 그걸 고1 때부터 하면, 네. 고3 때 급하면 네, 그렇게 좀 가라로 어느 정도 그래요? 하려면 할 수 있다. 아, 옆에 지원이라는 친구가 네. 조금 영어가 약했던 친구인데 네. 선생님이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서 네, 그쵸. 어떻게 했어요? 그거? 좀 통밥 독해와 네. 문제 푸는 형식을 좀 알려주면서 어디가 중요한지 논지 같은 것들 많이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가끔 고3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게 구문 공부나 문법 공부를 아예 소홀히 하는데 그쵸.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우리 좀 기본기는 하고 가야 되지 아, 않냐. 그래요? 왜냐면 기본기만 사실 하면 3등급까지 정말 왜냐면 이 친구랑 저랑 목표가 뭐였냐면 3등급 넘자였어요. 아, 그래요? 3등급만 넘자 우리 최대한 솔직히 1, 2등급 힘들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거 저한테 온 게 3등급만 넘게 해주세요 해서 왔는데 이제 85점 딱 나와가지고 같이 알겠습니다. 야, 대박이다 말했죠. 네. 구문 이런 거 이렇게 같이 집중적으로 끝까지. 구문법을 하면서 많이 올랐죠. 알겠습니다. 네. 수강후에 계속 나옵니다. 이것도 뭐 유리 학생도 막 잘 힘들었는데 뭐 잘 나왔다, 잘 자기 4, 5등급 나왔는데 뭐 네. 이렇게 뭐 지금 더 잘 나온다 이러고 옆에도 뭐 저랑 같이 하니까 좋다 막 이런 거 나오고. 근데 이 후기들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길고 네. 뭐, 좀 약간 압박감을 느끼면서 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너무 길어, 다. 학생들이 저희는 애정이 좀 켜가지고 이건 그래요? 학생들이 어머님이 쓰신 건 잘 봤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썼구나. 네, 이렇게 저랑 같이 하면서 왜 좋았는지 막 이런 거. 진짜 이 친구도 4, 5등급 맞다가 3등급 맞았다고 3등급 그러네요. 맞고, 네, 금방.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서도 이제 뭐 또 저랑 원하던 수업이었다. 계속 나옵니다. 뭐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네. 내가 최고의 장점이 이거다. 강사로서. 일단 이거 아무리 아마- 어려운 내용도 쉽게 설명한다. 쉽게 설명한다. 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재밌게 쉽게 설명한다. 네, 그게 제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소리가 좀 이렇게 발랄하시잖아요. 아, 그쵸. 네, 그래서 아이들이 졸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저 졸기 힘든데 그 와중에도 이제 사실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면 네. 제가 가서 이제 막 못 자게 왜 하고 갑자기 주먹질 그건 하세요? 아니에요. 네. 마사지 이게 네. 일어나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 이제 인강이면 아마 제가 중간중간 네,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눈 떠라 말이었어. 가끔 이제 어머니 놀래지 마시고 네. 아이가 좀 인강에서 제가 최대한 재밌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네. 거다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민재 선생님 이렇게 저도 옆에서 봤는데 정말 에너지틱하시고 네. 이게 하여튼 강사로서의 뭐라고 해야 되죠? 저는 진짜 에너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달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주 잘 갖추고 계시고 노하우도 충분히 갖고 계시고 제가 제일 좋은 게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시스템을 이제 이미 만들어서 계속 수업을 해오셨던 거,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네. 네. 그런 것들이 저희 입시왕 아카데미 온에서도 굉장히 좀 빛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민재 선생님 이번에 여름방학 때 문법입니다. 정확하게 문법이고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한 1학년 네, 1학년 정도까지가 정도까지는. 좋은데 문법 우리에게 너무 약해요.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도 상관없습니다. 예. 뭐 그쵸. 예, 네. 아주 기초적인 문법을 너무 안 갖다가 되어 있다면. 네. 기초적인 문법을 갖다가 이제 쭉 한 바퀴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런 관리 시스템을 붙여서 아이가 좀 계속 리뷰하고 반복해서 복습할 수 있게 가만히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어머님들이 걱정하는 절대 그러진 않는다는 네. 거.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또 입시왕 처음 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렇게 입시왕 아카데미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아이들의 관리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네. 조지는 건 아니고요. 확실하게 네, 관리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네. 같고 그리고 제가 항상 어머님들과도 소통이 되게 잘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가지고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혹은 우리 아이가 뭐 이런데 제가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네, 제가 확실하게 같은 어머님께도 피드백을 드리는 네, 네. 그런 선생님이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기초 문법을 갖다가 확실하게 좀 제대로 돌리고 싶은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강민재 선생님도 저희 여름에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알겠습니다. 아이들 또 이렇게 후기 남길 수 있게 네, 수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신입생이랑 위에서 기다리고 좀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자, 입시왕 아카데미 온 신입생 환영회입니다. 두 번째 선생님은 역시 이번에 처음 저희랑 함께하게 되신 서혜나 선생님이십니다. 서혜나. 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서혜나입니다. 네, 서혜나 선생님은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 뵀죠. 네. 이번에 처음 뵙고 그 중학교 수학을 갖다가 꽤 오랫동안 네. 전문적으로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몇 년이라고 그러셨죠? 지금 아이들 가르친 지는 네네. 13년 됐습니다. 13년 동안 보통 이제 중학생들. 네, 중고등학생들 위주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네. 아이들 중학교 친구들을 고등학교로 이제 자연스럽게 그쵸. 이렇게 올려주기 네. 위한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코올리기 애들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렇게 오르고 달래서 키워서 고등학교까지 성공적으로 이렇게 가는, 그래서 중학교 현행과 고등학교 선행 과정까지를 전체적으로 지금 쭉 네. 하고 계신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어디서 활동하고 계시죠? 네, 주로? 지금은 부천 청소학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가르치고 있고요. 네, 또 중등 수학 전문학원에서 또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의 기초를 이렇게 좀 이렇게 닦아주시는 그런 과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 원래 방송을 한번 했어요. 방송은 이제 서현현 선생님 처음 모시고 이제 한 다음에 제가 서현현 선생님이 정말 마음씨도 고우시고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렇게 약간의 어떤 보육의 개념으로 아이들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하시는구나라고 이제 제가 착각을 했더라고 보니까. 네. 예. 아니 실제 강의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더만. 제가 밖에 봤거든요 어저께. 쩌렁쩌렁 울리고요. 예. 여기 목소리가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그러시던데요? 터프하시던데요? 그렇죠. 이제 학부모님들 상담할 때와 아이들 가르칠 때는 확실히 이제 너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예, 막 소리 지르고 난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새로 모신 서인환 선생님과 함께 이번에 이제 수업하는 거 쭉 네.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새로 선생님 오셨는데 도대체 저 양반이 누구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또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 심지어 인강인데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번 신입생 환영회를 통해서 새로 오신 선생님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예나 선생님이 이제 이번에 맡게 된 강의가 뭐죠? 네, 고등수학 상 부분 이번에 맡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선행학습, 네. 고등수학 저게 뭡니까? 첫 걸음부터 확실하게. 네. 그래서 부제가 중요한 것은 진짜 아는 것이라는 건데요. 네. 아이들이 단순히 이해를 하는 것과 아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고등수학 상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닐 테지만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두 번을 배웠다고 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처음부터 방황하지 않고 꼭 3번, 4번 이상 돌려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을 돌리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부터 시작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요. 도대체 고등수학을 언제 시작하는 게 제일 적기인가 이런 그렇죠.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선행을 중학교 1, 2, 3학년 1학기 과정을 모두 끝낸 친구들은 고등학교 수학을 시작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1학년 중학교 과정을 1학기까지는 한번 싹 끝냈으면 네. 고등수학 수학상 넘어가는데 뭐 특별하게 뭐
선수학습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다. 네,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했으면 이제 시작해도 된다. 네, 어느 제가 타이밍이든지 상관없이. 네. 밑에 살짝 써놨지만 2학년 1학기 과정에서는 시계계산, 부등식, 연립방정식 1차 함수 부분이 고등수학 상에 나오고요. 3학년 1학기 부분에서는 곱셈 공식,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와 3학년 1학기, 당연히 1학년 1학기는 공부 안 해도 되나요? 하시면 절대 안 돼요.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는 당연히 1학년 1학기를 그렇죠. 토대로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1학기 과정들이 다 되어 있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고등수학 시작할 수 있습니다. 1학기 과정들이 이제 고등 수학 상이랑 직접 연결이 저렇게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오. 대수 파트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들은 대수 파트, 기하 파트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1학기 과정들이 이렇게 대수 파트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까지 하는 1학기 과정을 어느 정도 선행했으면은 수학상 시작해도 된다. 네. 네. 그리고 중학교 과정을 아직 다 끝내지 못했는데 그렇죠. 못한 애도 많습니다. 어떡하나요?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실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학기 과정을 했다면 수학상을 따라오는데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대수 파트에 대한 이해도를 이렇게 쭉쭉 연결시켜서 끌고 올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친구가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이 너무 쉽고 너무 얇은 개념책만을 다 떼었는데 그게 선행이 완전히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 뭐 베이직 센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얇은 연산서로만 공부를 한 후에 고등수학 상을 들어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약간의 무게감이 있는 개념서와 또 유형서, RPM이나 센 수준 정도를 현행을 다 떼었다면, 중등수학을 다 떼었다면 네, 고등수학 상으로 넘어오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우리 아가 하긴 했는데 수학 실력이 개판입니다. 중학교 걸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중등 과정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특히 2학년 2학기 과정이 우리 아이들의 발목을 계속 붙잡을 거예요. 근데 뭔데요? 2학년 2학기 과정은 도형의 닮음. 그래서 뒤에서도 계속 네.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 아이들이 닮음만 나오면 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고등수학 상 과정은 중등과 굉장히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중등 과정이 부족하면 당연히 고등 과정 흡수 못 하겠죠. 그렇다고 중등 과정을 다시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맞아요. 예. 네. 뭐 맨날 중3 때까지 중학교 것만 돌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리고 친구들은 주변에서 다 하고 있는데 어머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저희 수업을 듣는 과정 중에서 필요한 부분, 중등 과정과 연결되는 부분들은 제가 또 누굽니까? 중등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중등과 필요한 부분들은 연결되는 부분들은 다시 설명을 해가면서 네, 수업에서 다시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안내가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업 안에서 중학교 과정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신다.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이게 좀 탄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수학이 어머니들 저 고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우리 중등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웬만하면 빨리 나가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네, 네, 저도 맞아요. 컨설팅 하면서 보면은 중학교 거 10번 돌리느니 일단 빨리 최대한 멀리 가서 뭐 수학 상하까지는 최대한 끝내서 고등학교에 진입을 하는 게 나중에 좀 내신 성적에 여러 가지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부족하더라도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메꾸면서 빨리 전진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한 3학년 2학기까지도 필요가 없네, 그럼. 네, 맞아요. 3학년 2학기 안 하고 3학년 1학기까지만 하는 아이들 정도면 수학상 시작해서 바로 치고 나가면 된다. 네, 그리고 현재 2학년 친구들 중에서는 3학년 1학기 거 다 끝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있죠. 거예요. 네, 그럼 그런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 저 2학년 2학기 거 어렵다고 하는데 아직 선행이 안 돼 있어요. 2학년 2학기 거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지금이 적기라고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싶어요. 네. 같이 시작하셔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교재가 굉장히 쉬워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님을 넣어도 될까요? 네. 네. 어머님이 더 봅니다. 아버님도 계시니까 아버님까지. 네.
저희 교재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의 개념과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중학교 개념들도 같이 설명이 되어 있는 교재예요. 아주 친절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뭐 어디서 뭐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아니요, 교재는 아이들이 직접 준비해오고 저희가 이제 아름다운 샘 출판사의 수학의 샘이라는 네, 교재를 사용할 그렇죠. 거고요. 네. 또 중등 심화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 블랙라벨 A급 수학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일단은 블랙라벨과 A급 수학에서 나오는 그런 수준 있는 문제들은요. 사실 고등 수학 상하를 이렇게 쉽게 중등 과정으로 풀어서 이야기한 문제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고등 수학 상하를 미리 공부를 해둔다면 블랙라벨에 있는 이제 나중에 현행으로 돌아갔을 때 현행에서 블랙라벨이나 A급 수학을 우리 친구들이 풀어주면 되겠죠. 그때 맞아, 이거 고등 수학 상에서 나왔던 문제들이야 하고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구나. 네. 수학이라는 게. 예. 또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네. 우리 아이들은 개념은 충분히 이해한 것 같은데 문제풀이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또 맨날 학생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애는 응용을 못해요. 적용을 못해요. 맨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실제로 그런 친구들 많이 봅니다. 네. 네, 개념 수업, 판서 수업을 할 때는 굉장히 우렁차게 같이 목소리를 내어주면서 네, 따라오다가 말이죠. 네, 뭐예요? 하고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막상 문제를 풀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많이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근데 우리 친구는 아직 수학적 습관이 안 잡힌 거고요. 그다음 문제를 사실 많이 풀어보지 않은 거예요. 어머님께서는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학원 보내놨고 문제집 몇 건 풀었는데 근데 그게 사실 솔직하게 우리 아이들이 다 푼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머니. 네. 그래서 저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접할 거고요. 제가 최대한 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 그다음 스킬들은 다 알려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 수학적 사고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일단 수학이란 과목 자체가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사고력이 길러지는 과정이거든요. 좋은 네. 말이네. 네. 보통 이제 수학은 제일 중요한 게 사고력이다. 네. 사고력을 키워야 된다 하면서 막 완전 고난도 문제도 풀고 뭐 맞아요. 그러려고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결국에는 기초적인 트레이닝부터 탄탄하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아이들을 그럼 문제로 죽입니까? 일주일에 한 500문제 나오는 거 아니야? 일단은 수업 시간 자체에서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돼. 이 문제에서 사실상 묻고 싶어 하는 건 이런 거야. 사실은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고 선생님이 솔루션 1, 2, 3로 다 풀어주겠지만 사실 문제에서 원하는 건 솔루션 2 방법이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념 이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개념만 갖고 아이들이 이제 뭐 맨날 하는 소리가 적용을 못한다. 네.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충분히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네. 내가 훈련을 갖다가 빡세게 시켜줄게. 이런 여름방학 때 뭐 이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등 수학을 하기 위해서는 중등 수학에서 꼭 이것만 짚고 넘어와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학습하고 넘어왔으면 좋겠는 베스트 5 단원을 이게 뽑아봤습니다. 뭡니까 이게? 중등 수학 과정에서 고등 수학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안 배우면은 고등 수학 못 넘어가요 이제? 네. 자, 그래서 친절하게 제가 몇 학년 몇 학기에 나오는 것까지도 네, 다 다 있구나. 적어왔는데요. 곱셈 공식 기억난다. 네,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가 거의 1단원에 나와요. A 더하기 2AB 더하기 B는 그거죠. 네, A제곱 맞죠? 더하기 2AB 더하기 그거, B제곱. 그거. 네, 예. 맞아요. 그런 친구들이 나오는데. 그게 중학교 때도 나오는구나? 네. 저게 다 연계가 돼 있네요. 네, 곱셈 다. 공식과 인수분해가 중3 1학기 때 나오는 거고, 네. 2차 방정식이 3학년 1학기 때, 뭐, 함수는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때 나오는 게,
그래서 아까 1학기 때 배우는 것들이 다 수학 상이랑 연결된다. 네, 네. 그 얘기를 하신 거군요. 네. 그리고 2학년 2학기 거, 3학년 2학기 거는 안 들어간다면서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고등수학 상하는 과정에서는 1, 2, 3번만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넘어올 수는 있지만 사실은 조금 응용된 문제들이 나온다면 무조건 닮음, 원, 삼각비 이런 문제들은 항상 단골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다지고 넘어오시는 게 좋고요. 또 사실은 3학년 2학기 때는 다들 공부를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시험이 없는 학교도 간혹 있고요. 한 번만 보는 학교도 있고요. 네, 2번 다 보는 학교들도 있긴 하지만 보통 한 번 또는 안 보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또 친구들이 교재가 얇아서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3학년 2학기 때 왠지 공부하면 손해보는 느낌 나더라고요. 그때 분위기도 그렇고. 분위기가 약간 네. 그런데 그때도 꽤 중요한 파트가 있네요. 네. 삼각비, 원 이런 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하고 넘어오지 않는다면 뒷부분에 이제 수원수투 할 때 삼각함수도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또 수학상에서 도형의 방정식에서 또 원도 등장할 거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하다면 분명히 나중에 친구들의 발목을 잡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중요한 단원들이구나. 네. 중학교에서도. 알겠습니다. 네. 간혹 고등수학 상하가 수능 과목이 아니라면서요. 네,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시간 아끼게 바로 수원수투로 넘어가면 안 될까요? 아니면 미적 기하로 넘어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안 됩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일부러 너무 막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못 알아보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만 드려서는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그림 자료로 준비해 왔는데요. 요 화면상으로 왼쪽에 있는 부분이 수학 상하 부분인 거예요? 네, 수학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수학 상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부분이에요. 네. 네, 그리고 수원, 수투, 확통, 기하 부분이 이제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2, 3학년에 되어서 배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고등수학 상하와 그 이후의 과정, 수학 과정과 연결된 부분들을 화살표로 쏘아놨습니다. 네. 다 연결되네? 어쨌든. 네. 고등수학. 막 그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아닙니다. 네. 그럼 수상화가 안 되면 당연히 이후 과정도 다 안 되는 거구나, 그냥? 네. 물론 할 수는 있어요. 수원 수투를 그 이후에 할 수는 있겠지만 수상화를 제대로 한 친구들하고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맞습니다. 날 거고요. 네. 네. 그 질적인 차이는 분명히 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상하가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당연히 선행을 하고 최대한 빠른 타이밍에 학교 들어가는 게 맞다. 네. 이 얘기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수업은요, 총 16주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너무 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어른들한테는 사실 수상 과정이 그냥 기본적인 연상 과정이 아닌가 싶겠지만,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오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당황해 합니다. 네. 네, 처음 고등수상을 접할 때 그 아이들의 그런 당황스러움을 저는 직접 피부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요? 네,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곱셈 공식 같은 경우만 네네네. 하더라도 중학교 때는 4개예요, 공식이.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공식이 6개가 늘어서 총 10개를 외워야 해요. 그렇게 많아요? 곱셈 공식이? 네. 나 왜 그것만 기억나지? A 더하기 B 제곱 그거? 네, 그게 1번. 그게 1번이에요? 네.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9개가 더 있죠. 그래요? 네. 확실히 공부량이 확 늘어나는구나. 그게 앞 단원에서 등장하는데, 그걸 외우는 것부터 아이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벌써 아이들이 나가 떨어지는군요. 네. 그럼 좀 천천히 가야겠네. 네, 천천히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들? 충분히 공부하는 시간을 주면서 그걸 확실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또 우리 아이들이 손으로 직접 푸는 연습을 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시간이 좀 충분히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빠르게 가지 말고요. 선생님하고 천천히 충분히 시간과 공을 들여가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요, 눈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직접 손으로 푸는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손으로 푼다. 네. 당연히 뭐 발로 풉니까? 손으로 풀고? 보통 인강을 하면요, 아이들이 눈으로만 보고 선생님이 푸는 걸 이해하면 본인이 분명히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말하시는구나. 네. 저도 이제 그 학원의 최대 악영향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아이들이 사실 이제 구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쇼하는 거 이렇게 구경하고, 내가 오늘 이제 공부를 다 했구나. 라는 이제 착각 속에 빠지죠. 맞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이들이
직접 그걸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쓰게 만드는 걸 연습을 시키시겠다? 네.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이들이 눈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손으로 풀면서 직접 그쵸. 알고 아, 네. 내가 여기서 막히는구나 하고 본인이 스스로 체크하지 못한다면 아직까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우리 친구들은 다 수학 노트에다가 문제를 풀 거고요. 제가 그걸 모두 일일이 확인할 겁니다. 아, 수학 노트를 일일이 확인한다고요? 네, 이후에 어떻게 확인하라고? 사진을 보여드리면 그래요? 네. 저희 친구들 이렇게 타임랩스로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찍어서 보내요. 이게 뭡니까, 저? 저게 이제 스탑워치예요. 스탑워치를 걸고 네, 몇 수학 문제를 시부터 푸는 거를 뭐 영상으로 찍어요? 네, 몇 시간 공부했다 이런 것과 그다음에 수학 노트에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는 것들을 저한테 인증을 해줘요, 저희 친구들이. 아, 이게 일단 인증샷이구나. 네, 네. 숙제를 했어요 하는. 네. 어. 제가 저한테 아이들이 동영상으로 보냈는데 저는 이렇게 찍어가지고 지금 아, 준비해 예, 왔어요. 예,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 근데 친구들이 제가 궁금한 게 네. 저 손이 동생 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검증 안 됩니까? 아, 네. 글씨체로 제가 그러면. 실제로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숙제 체크를 하는 거고, 이 뒤에는 뭡니까? 요 뒤에는요. 아, 이게 수학 노트구나. 네. 와, 되게 잘 썼다, 왼쪽에는. 네.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네. 연습을 하는데요. 당연히 고등학교 친구들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중등. 이게 중딩이 때- 한 거라고요? 아, 이제 이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친구들이 오. 한 건데요. 와, 진짜 잘한다는데. 여기에서부터 우리 친구들이 서술형 연습이 사실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런 노트에 이렇게 풀이 과정을 자세하게 이렇게 쓰게 뭐 압박을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풀어서 이제 숙제 검사를 하게 되고 아이들이 알아요. 사실 문제가 굉장히 어렵구나. 고등수학은 중등과는 다르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하겠구나를 우리 아이들이 고등수학을 접해보면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게 되고요. 또 제가 계속해서 연락을 합니다. 숙제 보내라. 숙제 보낼 때까지 네. 네, 중등 친구들에게 필요한 선생님의 자세는 집요함, 끈기, 인내인 그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끝까지 숙제를 보낼 때까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네, 네. 우리 아이들 설득하고, 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도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오셨던 거죠? 네, 우리 맞아요. 선생님 제자분들을 갖다가. 네, 예, 특히 중학생들은 이제 바쁘더라고, 애들이. 네. 또 뭐, 게임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뭐 맞아요. 유튜브도 많이 보셔야 되고, 뭐, 지역 돌아다니면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코인 노래방도 한번 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압박을 줘서 숙제를 할 수 있게. 네, 예, 그리고 이거 다 찍어서 보내야 돼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아. 인증샷을 꼭 보내야 합니다. 모든 페이지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기도 해요. 페이지가 너무 그렇게? 많다면. 네. 아. 근데 이런 과정들이 거치지 않는다면 조금 귀찮을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뭐 타임랩스를 찍고 이런 걸 일일이 찍어서 보내는 게 귀찮을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정성을 들여줘야 그쵸. 우리 아이들이 수상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 노트를 갖다가 철저하게 만들어서 손으로 쓰면서 개념에 대해 이제 또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을 갖다가 좀 강제를 하겠다. 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굉장히 뿌듯해해요. 선생님 저 벌써 2권 썼어요. 와. 3권 썼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그건 착한 애들 얘기고 안 하는 놈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예요 또? 네, 이거는 저와 제 제자들이 이제 나눈 카톡 이야기인데요. 이제 아이들이 모르는 문제를 저에게 보내면 이제 제가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서 보내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카톡으로도 꾸준히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이거 되게 귀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해줘야 아이들한테 지금은 이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네. 음료수 마시는 어피치가 뭐예요?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네. 바꾼 거예요? 이거 조작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애가 질문을 하네요. 네. 마이너스 2가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손으로 써서 찍어서 바로 쏴주시는구나. 네, 맞아요. 아. 제가 밖에 있다면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네. 이제 막 아무 종이에나 막 펜으로 막 이렇게 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오. 제가 패드를 가지고 있다면 아이들한테 패드로 직접 제가 저 밑에는 패드를 쓰신 거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질문도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바로바로 네, 맞아요. 할 수 이렇게 있게.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빠른 피드백이 그거군요. 네.
왜냐면 아이들이 인강이기 때문에 선생님과의 거리감을 많이 느낀다면 그쵸. 아이들한테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려고 노력할 거고요. 네. 네, 피드백, 아이들이 질문을 올린다면 빠르게 또 피드백을 해줌으로써 선생님하고 내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해줄 겁니다. 네. 또 푸는 문제 양이 사실상 많아야 돼요. 손이 아플 정도로 손을 털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애들 되거든요. 지금 마우스만 하다가도 팔이 아픈데 이거 또 몇 문제씩 나갑니까? 일주일에 그럼? 일단은 문제집에 있는 문제는 다 풀 거고요. 그 다음에 매회 수업마다 풀어야 하는 연습 문제가 1회, 2회 해서 들어갈 거예요. 또 따로 나가요? 네. 왜냐하면 강의를 듣고 거기서 끝 하면 이게 머릿속에 저장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저장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수학이 꼭꼭 저장될 수 있도록 연습 문제도 충분히 준비해서 아이들 파일에 보내도록 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쨌든 팔이 아프게 만들어 놓겠다. 네. 기부스 하긴 여름방학 끝나면 기부스 합니까, 아이들?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충분한 문제를 푸는데 그걸 그냥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이제 노트에 풀기 만들어서 네, 인증을. 예, 이렇게 문제 푸는 습관도 만들고 네. 예, 서술형 대비도 할 겸 그리고 과정에서 아이가 좀 이상하면 그것도 피드백이 들어가시겠네요. 네, 당연하죠. 만약에 이렇게 풀어가는 거는 너무 복잡하게 풀어가는 거야.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이렇게 풀어갔으면 좋겠어 하고 또 안내까지 또 들어가요. 아, 알겠습니다. 이게 중등부 수학은 확실히 이게 노가다더라고. 이게 다 일일이 다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의 맞아요. 사고 과정이나 뭐 생각하는 건 심지어 숙제 안 내는 놈은 또 해갖고 뭐하니 또 코인 노래방 갔니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챙겨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모든 수고를 갖다가 일단 온라인 도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오셨고 네. 이제 저희 입시왕 아카데미 온에서도 이걸 진행하실 생각이십니다. 마지막에 확실한 숙제 검사 저 어떻게 합니까? 숙제 검사를 안 올려 애가 네. 일주일째 학부모님 이제 번호도 다 받아서 찾아갑니까? 아이가, 네, 숙제를 했습니다. 숙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주 숙제 완료입니다. 숙제 미완성입니다. 하고 또 안내 문자가 나갈 그런 식으로 거고요. 학부모님들과도 소통을 하실 예정이시고 네. 또 아이들마다 어려워하는 파트가 달라요. 맞아. 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 부분이 계속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이쁘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기다려봐 하고 제가 모든 문제집에 있는 유형들을 다 모아와서 그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추가 자료까지 제공이 됩니다. 저건 좋다. 네. 보통 대치동에서 저런 거 많이 하거든요. 네. 뭐 약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문제 따로 세트 만들어서 보내주고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대치동식 관리. 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저희 아카데미 온에서 진행하실 예정이십니다. 자, 그 다음은 아까 네, 보여드려 주신 그 사진들인 것 같아요. 저 진짜 조작한 거 아닙니까? 저 맨 왼쪽 건 너무 깔끔한데 저거. 저희 친구가 네. 진짜 잘했다. 이거 어른 글씨인데? 저 친구가 중간고사 100점 맞았어요. 아, 그래요? 몇 학년이에요, 지금? 고1이요. 네. 지금 고1 올라가서? 네. 선생님이랑 이렇게 훈련이 됐구나, 쟤는. 네. 꾸준히 저렇게 하면서, 와, 얘는 진짜 장난 아니다. 이러면 계산 실수 이런 것도 절대 안 나오잖아요, 거의. 네, 저렇게 하다가 저희 친구들은 질문을 이렇게 해요. 선생님, 이 문제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질문 문제와 자기 풀이를 같이 보냅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는 풀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좋다. 여기까지는 잘 했어. 그 다음은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 하고 또 이제 물꼬를 트워주죠. 알겠습니다. 예. 네, 요거 이제 여기까지. 아까 피드백 네. 하는 그런 사례인 것 같고, 제가 사실 처음 방송하면서, 되게 이렇게 조신조신하고 좀 이렇게 차분하고 이런 분들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강의에 들어가시면 저 에너지가 장난 아니시던데요, 선생님? 네. 예. 지금 설명회 때는, 무슨 말 이러고 계시는데, 강의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밖에서 목소리를 지르는데 막 소리 지르고 뭐 분필 같은 거 안 던집니까? 엄청 이렇게 카리스마가 꽤 있으시던데, 아닌가? 네, 보통 이제 남자 친구들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네. 카랑카랑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에너지, 저는 원래 강사분들은 좀 에너지 있는 분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도 전달이 되고,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하는데, 서혜나 선생님도 저는 처음 뵙는 분입니다만, 이제 강의 찍는 거 이렇게 봤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랐고, 그 중등부에서 이 고등학교 선행 과정에 대해서만큼은
어마어마한 경험과 경험치와 뭐 이런 걸 다 갖추신 분이시고 특히 이 중학생이 코올리게 애들을 갖다가 이제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좀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뭐 좀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야, 중2병이야. 어떻게 합니까, 중2병? 사실 공부에 있어서는 중2병이 통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학원에서는 만약에 이제 제가 아이하고 소통이 된다면 저는 좀 강하게 나가는 편이에요. 아, 강하게 사실은. 나가요? 네, 아이들한테 강하게 나가고 오, 사실은 보통 좋다. 부모님들이 악역을 맡으시잖아요. 아이하고 관계가 굉장히 많이 틀어지시고. 네, 근데 제가 악역을 자처하고요. 아, 그래요? 네, 부모님께서 집에서는 좀 달래주세요. 네. 아니, 사실 이게 첫인상만 가지고는 약간 상상이 안 가거든요. 네. 악역을 자처하신다는 게. 근데 하여튼 강의 현장을 보시면 어머님도 혹시 강의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제가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에너지틱하고 쩌렁쩌렁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막 사로잡는 그런 에너지가 있으신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이제 수학 상부터 네. 천천히 나갈 겁니다. 천천히 나가되 개념마냥 쓱쓱쓱 설명하고 끝내는 그런 식의 수업이 절대 아니고요. 문제를 충분히 많이 풀어서 아이가 팔이 아프게 네. 만들고 그거 문제풀이 과정에 대한 어떤 점검이나 피드백도 지금 이미 온라인 시스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이번에 처음 만든 게 아니고 꾸준히 그렇게 해와서 성과도 많이 내와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저희 아카데미 원에 그대로 도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학 상 과정을 좀 이제 시작을 해보자. 네. 이런 아이들도 좋고 뭐 한 번 정도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들도 좋고 좀 중학생 애들 중에 좀 이걸 다시 기초적인 부분부터 천천히 다지고 싶으신 분들은 서인환 선생님의 수학상 강의 이번에 되게 괜찮은 강의 열렸으니까 많은 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 시기 안에 우리 친구들이 또 무언가를 의미 있는 기간으로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기간에 아이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믿고 맡겨주시면 믿고 맡겨주신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현 선생님 이번에 여름방학 때 또 많은 수고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또 다른 선생님과 함께 신입생 OT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자, 입시왕 아카데미 온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분은 근데 신입생이라고 하기는 그 중고 신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전에 저희 입시왕에 자주 나오셨던 선생님입니다. 임장현 선생님입니다.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대치강학원 수학강사 임장현입니다. 네. 임장현 선생님이 한 3년 전, 4년 전까지 저희 수학 자주 나오셨죠? 네네. 예, 자주 나오셨고, 그 못 보던 사이에 뭐 수염도 기르시고, 그건 뭡니까, 갑자기 수염? 수영 원래 있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네, 조금 길어지긴 했습니다. 어디 뭐 데뷔하십니까? 아닙니다. 여기 금목걸이 차면 바로 쇼미더머니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뭐, 임장현 선생님께서 힙합 이런 것도 좀 관심도 많으시고 네네. 그러셔서, 그런 얘기, 약간 뭐 힙합, 랩도 하지 않았나요? 그때 네, 방송에서? 괜히 했죠, 그때. 괜히 했다가, 어쨌든 본인만의 개성이 뚜렷하시면서 지금 대치동이랑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네네. 수학 선생님으로 수학 강사로서 이제 굴러 먹었죠. 엄청 바쁘더만 요즘 뭐 엄청 바쁘시던데 네네. 시간도 안 나고 뭐 하세요 요즘? 그냥 아이들 뭐 가르치고 있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남편분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내신 기간에 또 엄청 바빠지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모르시고 싶었는데 겨우 시간을 빼서 이 자리까지 나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임장현 선생님과 저희 입시왕 아카데미 온에서 이제 새로운 수업을 진행을 하시게 됐고, 일단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린 게 그 소위 말하는 수능에서의 그 고난도 문제, 뭐 킬러 문제라고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중킬러 문제 이런 말도 이제 만들어졌는데, 킬러 문제, 중킬러 문제를 갖다가 이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수업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 입시왕 아카데미원에 한번 깔아보자. 이렇게 해서 임장현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잘 지내셨죠? 네네. 예.
아까 졸고 계시더라고, 바빠가지고. 밖에서. 간신히 예, 굉장히 피곤하신 그런 상황인데 좀 기운 좀 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수업 준비하신 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자, 제가 이번에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여름방학에 꼭 해야 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맨 처음에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선행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실제로 당연히 선행보다는 바로 다음 학기에 진행될 선행 아닌 선행이죠. 그러니까 현행을 미리 준비하는 예습 차원의 공부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고 그거의 시간이 조금 남았을 때 공부를 잘하는 최상위권 친구들만 선행을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상중하로 좀 나눠봤고요. 상중하가 뭡니까? 성취도 분리를 좀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잘하는 친구랑 뭐 중간 정도의 성취율, 그다음에 못하는 친구들의 성취율을 이렇게 좀 나누어서 수학 실력이구나. 네네. 수학 실력이 상중하. 네. 굳이 모의고사 등급으로 치면 상은 한 3등급 정도. 사실은 뭐 1, 2등급이라고 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딱딱 3개로 나누면 1, 2, 3등급이 상, 네. 4, 5, 6이 그다음에 중, 그다음에 밑에 7, 8, 9가 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쉽게. 그래서 고1 같은 경우에는 수학하가 이제 2학기 때 들어가는 개념이다 보니까 수학하 개념, 그 다음에 당연한 거죠. 네, 네. 당연히 개념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을 2번 돌았다, 3번 돌았다 이렇게 하셔도 네. 개념은 무조건 보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심화 문제풀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뭐 블랙라벨이라든지 일품, 그러니까 한 문제집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품을 풀었다라고 얘기하면 1품에서 또 다른 문제집이 뭐 블랙라벨 넘어가는 게 아니라 1품을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방학 때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학이 짧으니까. 네네. 네. 그리고 중 같은 경우에는 수학하 개념, 그다음에 기본 유형 정리. 기본 네. 유형 정리 같은 경우에는 센 정도, 네. 아니면 RPM 정도의 문제집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하 같은 경우에는 수학하 개념은 교과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 지금 고2, 고3 이렇게 일단 나눠놨고 네. 문제집 분리를 뒤에 살짝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 풀면 되겠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2는 마찬가지입니다. 고2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등학교 1학년이랑 공부를 하되 수학하가 아니라 수학2를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네. 고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이 끝났습니다. 모든 교과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중킬러 유형 연습을 상 친구들은 하시면 되고요. 중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 모의고사 중에서 3점이나 쉬운 4점, 쉬운 4점 중킬러 영역에 들어있지 네. 않은 눈으로 풀 수 있거나 아니면 내신 센 정도 단계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3, 4점의 문제를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네네. 기출 모의고사 2, 3점 연습하시면 본인이 지금 막 6등급을 맞았다라고 하면 5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저 친구들도 2, 3점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올 여름방학 때 네.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들을 저런 걸 해결을 해야 된다. 네. 요거 총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고 그럼 일단 저희들의 타겟은 일단 중킬러 혹은 뭐 킬러 이쪽 영역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잠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제가 팁을 그래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1, 2학년들도 이거 뭡니까? 성취도별로 아까 분리를 해놔서 고1, 고2 같은 경우에 교과서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보는데 학교별 교과서. 아까 그 표를 더 자세하게 네네. 설명하시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비상이면 비상, 그 다음에 뭐 신사고면 신사고 교과서를 공부하되 그 교과서별로 나오는 교사용 평가 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비상에서 선생님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평가 자료가 그거? 있는데 그거는 아마 제가 뭐 드릴 수는 없지만 구글링을 조금만 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게.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하 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쪽지 시험이나 그다음에 소단원 평가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선생님들이 은근히 시험에 내신 반영을 많이 해주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 정도만 풀면은 본인이 이제 하에서 중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고 스스로 성취율을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 정도 문제는 꼭 뽑아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쟤네들 이제 수학 실력이 좀 네네. 떨어지고 아직 뭐 선행도 거의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 중심으로 해도 충분하고 네. 거기에 저건 팁이 좋네. 그 교과서에 교사용 자료 같은 게 따로 있잖아요. 네네네. 선생님이 그거 문제 낼 때 많이 참고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거를 갖다가 한번 좀 더
거기 있는 문제들을 좀 꼼꼼하게 풀어보면 내신의 그 쉬운 문제들이 저런 형태로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거라도 일단 짝짝짝 맞추면 잘하면 한 3, 4등급은 갈 수 있는. 네네. 아, 저게 은근히 반영을 많이 하세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저거 빼놓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내신 시험을 대비를 안 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팁 감사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현재 한 3등급 근처는 하는 아이들. 그 친구들은 이제 아마 개념을 한 번 정도 봤던 친구들이 많을 것 같고, 그 친구들 당연히 이제 개념서를 보시면 돼요. 물론 교과서도 좋지만 개념서 같은 경우에는 뭐 많죠.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정석을 봤었고, 요즘에는 뭐 수학의 바이블이라든지 뭐 네. 개념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서를 보고서 조금 더 이제 개념을 다지면서 유형 문제집을 한 권 푸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학교 교과서별로 나누는 그 평가 자료에 중단원 대단원 문제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내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 이상의 문제들도 역시 많이 발췌를 하니까 그거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말씀드렸던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최상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아마 사설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을 많이 내지 않으시고 기출 문제 변형이 많기 때문에 최상 친구들은 고난이도 문제집 하나랑 그 다음에 저 모의고사 기출을 한 최근 5년 정도 당연히 사사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그 해당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네. 부분을.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고3 친구들은 만약에 수포자가 아니다. 본인이 수능을 보겠다. 수능을 놓지 않았다. 3, 4등급까지는 가려고 한다. 그렇죠. 네. 3, 4등급까지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준킬러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죽습니다. 킬러 문제 풀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준킬러의 방송을 또 촬영을 하긴 하겠지만, 네. 준킬러의 이제 기준을 딱 말씀을 드리면, 네. 킬러라는 거랑 준킬러의 이제 그 경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킬러는 널 죽이겠다예요. 못 풀어야 된다. 예전에 2013년도인가 14년도에 아마 그 1등급 컷이 100점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가원이 아차 싶은 거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100점 방정 문제를 2문제 정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네. 이름이 킬러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네가 죽어도 맞히면 안 돼라는 문제가 킬러 문제였고, 근데 그게 이제 병폐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 1등급 같은 경우에는 96, 2등급 네. 같은 경우에는 뭐 92. 그러니까 한 문제 차이로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예. 실수 한 문제 하면 이제 등급이 쭉쭉 갈리던 시기가 있다 보니까 준킬러라는 걸로 변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킬러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만약에 주관식 30번에 나왔으면 뭐 0.5 이런 적도 있었어요. 1%. 그러니까 좀 잘 쉬워야 2% 정도 됐는데 네. 준킬러는 그렇지 않아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이내에 들면 이제 준킬러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뭐 20% 이내. 그래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킬러 문제로 나왔고, 그게 난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준킬러라고 얘기를 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준킬러는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킬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연습을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배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준킬러를, 제 생각은 사실 뭐 네. 4등급까지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놨지만 5등급, 6등급도 사실 준킬러를 공부하시면 훨씬 도움이 그래요? 많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네. 이게 수학에 아주 좀 겨우 기본적인 것만 끝내고 막 이 정도 아이들도 네. 저거 연습하면 풀 수 있다고? 네, 개념이 돼 있다면은 풀 수 있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준킬러 안에도 50%의 정답률을 보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뭐 9번이라든지 뭐 11번 뭐 이런 정도도.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준킬러. 네. 예. 그래서 네. 예, 수업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준킬러 그 강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3학년 같은 친구들은 이제 미적분이나 확통, 기하를 공부를 했을 거고, 최근 거는 좀 기억이 잘 날 거예요. 네. 가장 많이 까먹은 것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원 수투를 제가 준킬러 문항을 구성을 해놨고요. 네. 수원 3개, 그다음에 수투 3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원 수투가 이제 어쨌든 배점도 제일 크고, 그렇죠. 소위 말하는 준킬러도 거기에 쫙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 그걸 때려잡는다. 네네. 아, 강좌는 각 단원별로 두 개의 세트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문제 정도씩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강좌당. 네. 그래서 많이 풀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한 문제를 풀 때 정확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녹아있는 개념을 하나하나씩 되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제가 학생들한테 지도를 할 거고요. 이 문제를 풀면서 녹아있는 모든 개념들을 꼼꼼하게 필기하면서 다시 이 기출 킬러 문항만 봐도 수능에서 바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가르쳐줍니다. 문제풀이 과정을 외우게 시키진 않을 거예요.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 생각하는 사고 과정을 가르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말로만 들었을 땐 달콤합니다. 달콤하고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이제 궁금한 게 네. 아니 선생님이요. 우리 아가 지금 일주일에 300문제씩 풀고 있는데 그쵸. 이 중킬러도 그 정도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예전에 그 킬러 문항이 나간 한 3년 전, 네.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해도 킬러는 아예 버리고 이제 방송에 나왔어도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일종의 전략이었죠. 네네네. 어차피 못 푸는 건데 왜 30번 신경 쓰냐. 예.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한 문제를 가지고 1시간을 푸는 게 훨씬 더 좋은 시대가 됐어요. 훈련할 때는. 네, 훈련할 때. 훈련의 관점에서. 네네. 그러니까 한 문제를 가지고 거기는 개념을 모두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중간 하나하나의 사고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원에서도 그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평가원장님이 12년 공부해서 못 풀 수 있는 문제는 없다. 그렇게 내겠다. 라고 하신 적이 있기 원래 때문에. 맨날 걔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맞죠. 네. 그게 립 서비스 수준이 아니라 수학에서도 실제로 제가 주소 듣기로도 이제 킬러 문항 자체도 난이도가 많이 떨어진 네네네. 상태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문제를 왕창 막 몇백 문제씩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한 문제를 딱 갖다 놓고, 네. 감상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문제의 어떤 전체적인 설계 구도에서부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국어 같은 경우에 시 같은 걸 배울 때 막 속뜻도 알고 사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막 공부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에서 이 출제자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듣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힙합을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문학적이신데. 네. 그 문제를 이렇게 보면 출제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들립니까? 이렇게. 그렇죠. 딱 듣고 있으면? 네. 미지수를 뭘로 둬야 되는지, 풀이 과정을 어떻게 너의 사고방식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문제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보입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네. 자세히 보면 하루가 걸릴 수도 있지만 그 사고 과정을 그래요? 중요한 거예요. 네.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약간 저도 아리까리한데 네. 수학 공부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차라리 소수의 문제를 네. 찬찬히 네. 디테일하게 분석해 가면서 이제 문제풀이에 필요한 논리적인 사고의 과정이나 이런 걸 갖다가 같이 이제 공유를 하는군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거 그냥 외워서 풀라는 게 아니고 네가 그 과정을 계속 따라가는 연습을 쫙 하면서 이 능력치 자체를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번 수능에서 아이들이 점수가 낮았던 이유는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저도 처음 보고서 너무 쉽게 낸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작년 수능? 네네. 예, 작년. 너무 쉽게 낸 거야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실제로 불승이라고 막 뉴스에 뜨고 맞아요. 실제로 점수 너무 낮고 그런 거 보니까 아마 그 학원 강사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찍으셨을 텐데 네. 거기에 나오는 그 대체적인 말은 문제를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제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 말인즉슨 아이들이 기출 문제를 외우고 그 외운 문제의 숫자 변형을 통해서 공부를 계속 했기 때문에 문제 뜻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문제풀이 과정을 이해하고 그냥 암기했다 그런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판단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한 문제를 오래 보는 아마 연습을 거의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선생님 지금 수학 30문제를 한 문제당 3분이 넘어 못 풉니다. 네네. 근데 무슨 1시간씩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습은 이렇게 하셔야죠. 연습을? 네. 근데 저도 이렇게 상담하면서 수학 진짜 좋아하거나 잘하는 애들 보면 이 짓을 하더라고요. 네네. 되게 신기하대요. 한 문제 자꾸 막 하고 막 어떤 애는 제가 기억나는 애는 3일 동안 자기는 한 문제만 고민한 적이 있대요. 그게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걔는 그게 재밌다는 네네. 심지어 약간 이상한 애였거든요. 그대를 가긴 네네네. 했습니다. 수학적으로 되게 탁월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진짜 약간 수학에 재능 있고 흥미 느끼는 애들이 이렇게도 공부를 하는구나. 그때 처음 느꼈는데 그걸 이제 임정인 선생님께서 여기 이제 수업으로 지금 녹여내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과제도 실제로 제 진킬러 문제 과제는 제가 풀었던 문제 유형당 기출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공부했을 때 20문제 정도의 과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니 저는 이게 되게 동의하는 방법이라서 특히 이 고난도 문제는 그렇게 훈련해야 되는 네네. 게 제 지론이긴 하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재 구성은 지금 이런 상태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본 교재에 녹아 있는 그 내용이고요. 개념 정리를 먼저 시켜줄 거예요. 이 문제에서 필요한 개념들 혹시 까먹은 친구들이 아마 많을 거니까 개념 정리를 시켜주고 그 개념에 연관된 준킬러 문항을 한 문제 풀 텐데 그 풀 때는 문제 풀이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녹아 있는 개념들 그리고 그 필요한 사고 방식에서 어떤 것을 미지수로 두어야 할지 출제자가 바라는 게 뭔지를 알려주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거에 비슷한 유사 문제가 워크북으로 나오는데 이게 20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20문제를 제가 하루에 공부했다면 20문제 워크북이 있고 그 워크북을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한 유사 문제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단계는 3단계가 맞아요. 이게 그 임정희 선생님께서 꾸준히 이 수업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대치동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대치동 지금 대치 2강 학원에서 네. 출강하셔서 뭐 엔제반이라고 하는 네네. 거 아닐까요?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이제 고난도 문제를 갖다가 이제 잔뜩 네네. 모아서 고난도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는 수업들이 이제 대치동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수업을 그냥 꾸준히 해오셨고 나름대로 연구해낸 결과 수학 문제 이 고난도 문제는 왕창 줘봤자 의미가 없고 이렇게 좀 천천히 약간 시간을 두면서 한 문제를 제대로 그래서 기출문항이 하나 정도 비슷한 거에 하나 나오면 그걸 갖다가 아이가 배운 걸 이제 응용을 해서 자기가 한번 해보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초극상위권 친구들은 뭐 엔젤을 하셔도 돼요. 엔젤을 해서 뭐 본인이 뭐 놓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 문항 효과를 이용해서 뭐 찾을 수도 있는데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엔젤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엔젤을 하시면. 한 마리의 고기라도 제대로 그렇죠, 그렇죠. 요리를 해먹는 게 네. 낫구나. 그물로 잡는 게 아니라 낚시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비유 좋네요, 선생님. 네네. 비유 좋습니다. 한 마리를 잡아도 한 대물. 마리라도 대어를 잡아서 네네. 그 낚싯대가 땡기는 그걸 갖다가 다 한번 느껴보면서. 네. 그래서 대치동에서 지금 쓰고 계시는 교재를 갖다가 지금 다시 저희 입시왕 아카데미 원에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전 예전에 나왔던 핵심 완전 킬러라고 하는 문제는 다 배제를 했고요. 그렇죠. 필요 없어요. 최근에 이제 대응되는 준킬러 문항만 담은 게 이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돼요. 핫하고 네네. 배점도 사실상 엄청 많이 걸려 있고 네네. 여기에서 1위 가냐, 2가 가냐, 3위 가냐로 그렇죠, 사실 나눠집니다. 현재로서는 현재 수능 수학의 구조가 그거를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되겠고 아까 이제 아이들한테 워크북이 주어지고 네네. 이렇게 뭐 푸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준다고? 네. 뭐예요, 그건?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기입을 하면 그거에 대한 유사 문제가 나오는 시스템이 있어요. 대치동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돈 내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아이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본인이 만약에 1배수 문제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틀린 거에 1배수 나오고 3배수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그 문제 풀 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때.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앱 같은 건가요? 네네네. 앱 같은 거에서 본인이 이제 답을 기입했는데 틀렸어. 그럼 그거에서 자동으로 네네. 쫙 뽑아져 나오는 네. 거예요. 비슷한 개별로 거죠. PDF로 제가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치동 시스템이 여기까지 발전했군요.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그 아이가 이게 문제 풀다가 선생님 강의 다 들었습니다. 네. 정성스럽게 탁 듣고 이제 나도 해봐야지 하고 했는데 한 2줄 가다가 막혔어. 네. 혹은 이제 중간에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엉망진창으로 풀 수도 있는 거고. 그럼 피드백은 어떻게 나옵니까? 보통 피드백 이제 카카오톡방에서 이제 제가 따로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군요, 네네네. 선생님도. 보통 그 문제를 저한테 찍어주면 제가 당연히 타블렛으로 그 풀이 과정을 적어주는데 거의 대부분 거기서 해결이 되고요. 이게 완전 킬러가 아니다 보니까 한 99%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굳이 거기서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서 안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뭐 판서 수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근데 만약에 모르는 문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미리 찍어놔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게 고난도 문제다가 보니까 이게 풀이 과정도 좀 길고 복잡하고 뭐 있을 수 있는데 그거 그러면 다 찍습니까, 아이들이? 찍어서 그쵸. 보내는 거예요? 네, 숙제를 한 다음에? 카카오톡 그거는 이제 앱에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앱에도 들어갑니까? 네. 그럼 그 자료가 선생님도 공유가 네네. 되고 몇 점인지 성취율이 몇인지 이런 게 다 관리가 되는 거예요. 관리도 되고 그 풀이 과정에서 이제 아이가 뭐 힘들고 하거나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네네. 카카오톡으로 이제 다 네. 들어가고 그걸 지금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대치동에서 사실 이렇게 해야 살아남거든요. 네. 대치동에서 기본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관리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앱이나 이런 SNS 를 활용해서 피드백이나 이런 건 철저하게 지금까지 해오셨고 그 시스템을 그대로 입시왕 아카데미 온으로 갖고 들어오는 그런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의 수업인지 알 것 같고 이게 지금 전체적인 차시가 몇 차시 정도죠? 12차시. 12차시까지 오케이 알겠고 보통 보면은 아이들이 제가 이제 특히 일반고 아이들 기준으로 상담을 많이 하다가 보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수능 처음 거의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건 그때부터잖아요. 네네. 많은 아이들이 그럼 수원 수투 하면서 미적분 손 대면서 아예 나가 떨어집니다. 지쳐. 네. 뭐 준킬로 뭐 나발이고 할 시간도 없어. 학기 3학년 1학기까지도. 그러면 여름방학 때 이제 잡으러 오더라고요, 애들이. 네네. 이래도 괜찮나요? 고2는 만약에 상위권 친구들이라면 들으시면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고3도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고3 아이들 중에 고3 1학기까지는 그냥 이제 수능 기출 겨우 한 번 돌리고 네네. 미적분 진도 나가다가 애들이 막 네네. 너무 괴로워하니까 준킬로에 신경도 못 써. 대부분 아이들은 7, 80%는 아예 못 네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치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럼 이제 여름방학 때 그런 아이들이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면 네. 이게 되냐 이 말씀이에요. 그게 준킬러를 여러분들이 안 풀어보셨던 게 아니에요. 풀어보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준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뭐 겁먹을 필요 없다. 네. 이렇게. 어려운 학교가 대치동에 뭐 어려운 학교라고 하는 그런 학교들은 모두가 다 준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세 문제 정도가 등급 나누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게 그냥 준킬러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습니까? 됩니다. 공부해왔던 겁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실만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딱 우리 아이가 여름방학부터 그동안 이제 따로 공부 안 하다가 딱 이 수업 듣고 준킬러 준비를 딱 이제 했는데 네. 그럼 바로 1등급 나옵니까? 아니죠. 1등 아이들별로 다르긴 하겠죠. 이게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 30번은 이거는 해도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천재만 풀 수 있는 문제다. 뭐 카이스트 정도 가야 푸는 문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준킬러 문제는 이런 식의 어떤 트레이닝으로 충분히 도달 가능하냐?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요? 네. 한 3개월만 해도 감을 잡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7, 8, 제가 9월 정도. 일단 타이트하게 붙여놓긴 했는데 네네. 본인이 제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따라온다면 아마 등급 향상은 무조건 있을 거고 그 준킬러가 뻥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제자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너무 그때. 신경을 많이 쓰고 제가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가 해석이 되는지 어떻게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수도 좀 줄여놓은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뭐 수학은 근데 워낙 유명한 선생님들 인강도 많고 다 좋아. 네. 다 좋고 막 환상적으로 풀고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네, 뭐 천재다 저 사람은. 저런 어떤 풀이법을 생각해내느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준킬러 문제는 그런 게 필요가 없겠더라고. 물론 뭐 스킬들이 제가 많긴 잘못 합니다. 생각해요. 예. 많긴 한데 그 스킬을 학생들한테 제가 아이고, 마이크 건드렸네요. 세상에는 모든 스킬을 저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스킬을 학생들한테 알려줄 때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막 쾌감이 있어요. 이렇게도 푸네? 뭐 1초, 그렇지. 네, 1초 만에 푸네? 근데 그 스킬을 알려줘 봤자 아이들이 다른 문제로 접목을 절대 못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스킬도 물론 제가 이 풀이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약간 정의에 의해서 그리고 평가자의 의도에 의해서 연습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인강을 보면서 쾌감을 느꼈던 친구들은 조금 반성을 하시면서 조금 비교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에게 필요한 게 그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어떤 피드백도 다 지워지는 그런 사실상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그렇죠. 이렇게
가는 강의이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랑은 좀 차원이 다르다. 제가 봤을 땐 피드백이 같이 주어질 뿐더러 이런 형태의 강의가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특히 이제 이런 뭐 주춤킬러나 그렇죠, 이런 걸 좀 타겟팅해서 하는 강의가 일단은 좀 아주 특수한 지역에만 뭐 조금 열리는 편이고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거 배울 기회가 딱히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결국엔 이제 인강 같은 걸 이제 찾아보면서 아 저렇게도 풀 수 있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는 수준의 수업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좀 임장은 선생님이 실제로 대치동에서 거의 10수년째 굴러다니면서 쌓은 노하우와 관리 시스템과 그리고 저는 이 개념 너무 좋아. 이 한 문제를 아까 뭐랬지? 낚시? 네. 낚시? 낚시, 네. 그물이 아닌 그물로 막 때로 300마리씩 잡는 게 아니고 하나 딱 잡아서 정확하게 이걸 올려가지고 낚시. 오래 기다려요. 오래 당겨서 정확하게 이 문제의 설계 의도라든가 출제자의 구성, 뭐 생각이나 이런 걸 이렇게 따라가는 어떤 사고의 과정을 계속 연습시킨다. 네네. 그러면 준킬러는 해결이 된다 이걸로. 네. 준킬러만 해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수업을 원했던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답답했거든. 야, 이런 수업, 너 지금 이것만 하면 되는데 어디서 하지? 그럼 이제 제가 추천해 줄 수 있는 게 뭐 인강밖에 없잖아. 이 양반 죽인다더라.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아쉬웠는데 그런 어떤 아쉬운 부분을 정확하게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인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뭐 후기 이런 거는 아까 가져오신 것 같아요. 너라고 해서 사실 제가 쑥스러워서 이런 걸 잘 못하는데. 뭐 조작한 거 아닙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예. 후기를 글씨가 약간 어른 글씨가 제가 조교가 시킨 거 아닙니까? 제가 쓴 거 아니고요. 그래요? 이건 그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치동에서 좀 오래 중학교 3학년 이제 겨울방학 때 온 친구인데 저한테 처음 배우고 울었어요. 제가 우는 것도 봤고. 울었다고요? 네. 제가 처음 약간 뭐예요? 어렵게 가리키면서 좀 무섭게 했었거든요. 너무 애기다 보니까 그게 좀 약간 자유로운 게 물들어 있어서 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게 하면서 엄하게 했었는데 네. 울더라고요. 저 구석 가서 나중에 엄마한테도 전화 오신 게 울었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상담해 당신 보셨다. 책임져라. 네네. 그 친구가 나중에 여기 지금 편지에서는 중간까지 나왔는데 점수가 엄청 낮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특이했던 게 좀 멀리 살았거든요. 구리? 남양. 엄청 멀리서 왔네요. 네. 대치동까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픽업을 계속 해주시면서 다녔었는데 나중에 너무 멀다고 해서 중간에 탈주했습니다. 탈주했다가 성적이 40몇 점인가 하여튼 엄청 낮게 맞고 저한테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구나. 다시 돌아와서 점점 오르다가 맨 마지막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어요. 전교에서 혼자. 와, 대단하네요. 그래서 기억이 제일 많이 남고 나중에 이 친구가 대학교를 잘 들어가서 조교도 한 친구예요. 끝까지. 네. 그래서 그거는 제일 기억에 남는 친구라서 하나 이렇게 해놨고. 결혼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 다음에 중간에 왠지 축의금 안 내고 갈비탕만 먹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저 친구가 굉장히 부자라. 그래요?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꼭 부르셔야겠네요. 네. 중간에 있는 학부모님인데, 맨 처음에 여학생을 3년 동안 제가 지도를 해서 수학을 굉장히 못했던 친구인데 문과였어요, 다행히.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서 경희대를 들어갔고 저 친구는 그다음에 동생이 이제 바로 입시를 준비해서 6년 동안 어머니가 입시를 하신 분인데 그 다음 친구는 저한테 이제 어려운 수업만 했거든요, 모의고사. 잘하는 친구예요, 태초에. 태초에 잘하는 친구라서 저 친구는 이제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작년에 들어간 친구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매일 이렇게 장문의 카톡도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선물을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아니고요. 네. 선물은 뭐? 기프트 카드 이런 거. 과일? 네. 허리 아프다면 허리 약도.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분이고 맨 오른쪽 게 제가 그저께인가 최근에 받았던 쪽지예요. 대충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초콜릿을 갑자기 쏙 끝나고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콜릿을 잘 안 먹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갑자기 커피 마시면서 단계 땡겨서 딱 봤는데 뒤에 저게 붙어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좀 재미난 게 고등학교 지금 1학년인데 태어나서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녔던 친구예요. 특이하네요. 그래서 엄청 귀엽고 그런 친구인데 저게 딱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도 많이 올랐습니다. 한 15점 정도 올랐고 근데
저건 조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기주도 네. 학습을 그동안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수학이 조금 힘들어서 학원을 어머니께서 보낸 케이스인데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한 친구라서 그런지 질문도 굉장히 좋고 적극적이고 그런 친구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발전 가능성이 높네요. 네네네. 이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녔던 친구들도 학원에 오시면 어떻게 보면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맞는 선생님을 선택하셨을 때는 시너지가 좀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은 뭐 정말 유명한 선생님들 많지 않습니까? 뭐 그분들 강의도 참고하는 것도 좋은데 되게 그 선생님과의 호흡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예, 예. 선생님이 이 아이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약간 상당히 세밀하게 알고 네네네. 있으면 더 좋고. 네네. 예. 그리고 이런 좀 고난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이렇게 좀 꼼꼼하게 이렇게 그 임장인 선생님처럼 친절하게 자세하게 뭐 수학어 과정까지 이렇게 해주는 수업이 사실 잘 없거든요. 제가 네네. 알기로는. 예. 그런데 이번에 임장인 선생님이 이렇게 쭉 제가 오랫동안 관찰한 바로는 거의 너무 열심히 일만 하다가 몸도 상하시고 막. 예. 이번에도 연락이 안 돼.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내신 대비 때문에 애들 막 그 정도로 어쨌든 열정과 경력과 내공을 갖추고 계시는 임장현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좀 오랫동안 입시왕 들으신 분들은 또 나오셨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임장현 선생님이 다시 입시왕에 돌아오셨고 제가 강력하게 부탁을 드려서 요 고난도 문제 풀이반, 중킬러 문제반을 저희가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엔간한 동네에 가면 이 수업이 없을 겁니다. 이런 수업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부탁을 드린 거고 인강으로도 사실 고난도 문제는 잘 해결이 좀 안 돼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 사람이 푸는 거 구경하는 수준의 강의가 결과적으로는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이제 이번 기회에 특히 이제 고3들 중에 수능을 이제 1, 2등급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아이들은 저희 임장현 선생님 수업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치 2강 학원에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계시고 그 강의 내용을 통째로 들고 왔다. 그리고 관리나 이런 것도 똑같이 대치 2강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임장현 선생님의 특별한 중킬러 문제 특강 필요하신 분들 많이 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시죠. 지금 수능은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중킬러라고 해서 여러분들 못 푸는 문제가 아니니까 꼭 공부를 해서 도전을 한번 해보시고 그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수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수험생들 화이팅! 예. 자, 그러면 임장현 선생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름방학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또 이것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고요. 이 선생님들이 알찬 수업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입시왕 카페에서 자세한 내용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내용은 저희 학원 실장님한테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